며느리의 전화를 대신 받은 순간 지금 집에 남편 있어? 없어? 낯선 남자 한마디에 저는 대답도 못한 채 전화는 끊어졌고 당황하는 며느리 표정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김순애 할머니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5살 손주 민준이와 함께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순애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손끝이 조금 거칠어졌을 뿐 블록을 정확하게 맞추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순애는 이런 오후 시간이 좋았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곤 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봐요. 높이 높이 쌓았어요. 민준이가 자신이 쌓은 블록탑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블록이 번갈아 쌓인 탑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참 잘했네. 이제 집도 만들어 볼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순애가 다정하게 말하려던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작스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진동음과 함께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순애는 휴대폰 너머로 스쳐가는 글자들을 보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윤정아. 순애가 안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마 빨래를 널거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였죠. 휴대폰이 계속 울리자 순애는 민준이를 향해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전화 받고 올게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의 통화 버튼을 눌러보니 다행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윤정 씨죠?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낮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목소리에 무언가 절박하면서도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당황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고요. 윤정이는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시죠? 아, 그렇군요. 시어머니시라.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집에 남편, 민수 씨 있어요? 없어요? 순애의 손이 휴대폰을 쥔 채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낯선 남자가 아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묻다니. 게다가 그 물어보는 방식도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계산된 질문 같았습니다. 누구시길래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요? 저희 집 사정을 왜? 순애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고요. 나중에 윤정 씨한테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순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애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집에 있는지 묻는 남자라니. 순애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생각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남편의 부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혹시 그런 관계인 건 아닐까요? 할머니, 누구였어요? 왜 안 웃어요? 민준이가 순애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순애는 애써 평상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윤정이 나왔습니다. 38살의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키가 보통보다 약간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단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만 오늘따라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 미세한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윤정아, 너한테 전화 왔었어. 남자가 전화했는데. 순애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쳐갔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무의식 중에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남을 되찾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였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이상해서 말인데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너 이름이랑 우리 민수 이름도 알고 있고 근데 자기가 누군지는 안 알려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순애가 말하는 동안 윤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닐 거예요. 요즘 그런 전화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보험회사나 대출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전화하기도 하고. 순애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묻나요? 게다가 왜 며느리는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윤정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너 좀 이상하다. 밤늦게 나가는 일도 많고 휴대폰도 자주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뭔가 예쁜 상자 같은 것도 들고 들어오더라고. 윤정이 잠깐 움찔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어머님, 그냥 파트타임 일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 상자는 회사에서 준 선물이고요. 별일 아니에요. 윤정이 빠르게 대답하고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 우와, 탑이 정말 높다. 응. 할머니가 집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지만 순애의 시선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순애는 며느리가 민준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의심의 퍼즐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지난달부터 윤정은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파트타임 일이라고 했지만 보통 파트타임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나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분명히 현금이 든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는 것도 봤었어요. 액수가 적지 않아 보였는데 파트타임 급여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그 전화, 남자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는 건 순애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상상이 커져갔어요. 설마 우리 윤정이가.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윤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앞에서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살의 아들은 오늘도 술기운을 가득 안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인사를 했어요. 민수야, 또 술 마셨구나. 요즘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아니야? 순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요즘 몇 달째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여보, 씻고 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윤정이 남편을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응, 고마워. 민수가 중얼거리며 아내의 부축을 받았어요. 순애는 며느리가 술 취한 남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특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이런 상황을 틈타서 다른 남자와 순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민수는 숙취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윤정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식탁 건너편에 앉은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윤정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내일 어디 나갈 일 있어? 순애가 슬쩍 물어봤어요. 네. 오후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민준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무슨 일인데? 그냥 병원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요. 윤정의 대답이 어딘지 애매했어요. 순애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인지 무슨 병 때문인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며느리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민수도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순애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집에 남편 있어요? 없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자신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오늘부터 이 집에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순애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순애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윤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윤정은 물기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애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한테서 연락이 온 걸까? 순애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약 10분 후 윤정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뭔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순애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파트타임 일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윤정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복잡해? 파트타임이면 단순한 일 아니야? 그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윤정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자 순애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파트타임 일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거의 매일 그런 상태였어요. 순애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윤정은 남편을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가면서도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술 취한 남편의 구두를 벗겨주고 물을 가져다 주며 이불까지 덮어줬어요. 순애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남자가 있다면 남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걸까요? 수요일 오전 순애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이웃 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60 초반의 나이로 동네 소식에 밝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머, 순애 씨, 안녕하세요. 박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박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순애 씨, 며느리분 요즘 어떠세요? 얼마 전에 봤는데 좀 바빠 보이더라고요. 순애의 귀가 번쩍했어요. 바빠 보였다고요? 언제 어디서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저녁 늦게 카페 앞에서 봤는데 누군가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아, 혹시 친척분인가 싶어서 인사는 안 했어요. 순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에서 남자와 만났다고요? 그런데 윤정은 그날 파트타임 일이 있다고 나갔었어요. 어떤 남자였는데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잘은 안 보였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40대 중반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모르는 분이네요. 순애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혹시 새로운 일자리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요즘 젊은 분들 일 구하기 힘들다잖아요. 박 아주머니가 덧붙였지만 순애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저녁 늦게 카페에서 남자와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는 분명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그 사람일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윤정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윤정아, 지난주 화요일에 어디 갔었지? 윤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요일이요? 아, 파트타임 일했었는데요. 몇 시까지? 저녁 8시쯤까지요. 왜 그러세요? 순애는 박 아주머니가 말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 아주머니는 분명 저녁 늦게 봤다고 했는데 윤정은 8시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순애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낯선 남자의 전화, 저녁 늦은 외출, 카페에서의 만남, 그리고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순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윤정이 또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는 문자를 받은 것 같았는데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0분 후 윤정이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민준이 저녁은 챙겨 놓을게요. 또 나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중요한 일이라서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순애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에는 꼭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녁 6시경 윤정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도 했어요. 순애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윤정이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순애는 윤정이 나간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동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정이 정말로 그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박 아주머니가 묘사한 대로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가 무언가 서류 같은 것을 윤정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봉투를 받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윤정의 손을 잠시 잡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순애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화가 났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직접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윤정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경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순애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었나요? 응, 잘 있었어. 무슨 일로 나갔었는데? 그냥 친구 만났어요. 윤정의 대답이 또다시 애매했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정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윤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랑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카페에서 봉투 주고받는 것도 봤고.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야? 설마 너 정말로?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윤정이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순애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뭔데? 왜 그렇게 숨기고 다녀? 봉투는 또 뭐고? 윤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순애에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가족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순애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순애와 윤정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순애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민준이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엄마랑 말을 안 해요? 민준이가 순애와 블록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순애는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랑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애는 윤정과 대화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고 윤정은 그런 시선을 느끼며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순애는 우연히 윤정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윤정은 안방에서 나와 베란다 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3시에.
윤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네, 꼭 가져갈게요. 순애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어요. 윤정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 순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후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또 나가? 무슨 일인데?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친구라고요? 그 남자 말이겠죠. 그래, 알겠어. 몇 시에 돌아올 건데?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5시쯤에는 돌아올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며느리가 누구와 만나는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토요일 오후 윤정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단장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가방에는 뭔가 두툼한 봉투 같은 것을 넣는 것도 순애가 목격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윤정이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순애는 10분 정도 기다린 후 민준이를 이웃집 박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우리 민준이랑 같이 놀면 돼요. 순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급히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가 어디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동네 중심가에 있는 아늑한 카페는 윤정이 전에 친구들과 가끔 가던 곳이었어요. 순애가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윤정이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윤정의 모습은 지난번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더 긴장해 보였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지난번 본 그 사람이 분명했어요.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남자가 그 서류들을 하나씩 윤정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카페 옆 상점 뒤에 숨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윤정은 주위를 불안하게 살피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남자가 그걸 받아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순간 순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순애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남자가 봉투를 받아서 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윤정에게 건네줬어요. 윤정은 그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본 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카페 문이 열렸는데 그 사이로 대화 소리가 조금 들려왔어요. 이번 달부는 이것으로 됐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더. 윤정의 목소리도 잠깐 들렸지만 바람에 묻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순애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발각될 위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남자는 윤정의 손을 잠깐 잡고 뭔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럽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카페 밖에 붙어있던 전단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순애 쪽으로 날아왔어요. 순애가 그 전단지를 잡으려다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카페 쪽에서 보일 뻔했습니다. 다행히 윤정과 남자는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느라 밖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린 그 전단지를 보니 놀라운 것이 적혀 있었어요. 긴급대출, 당일 승인, 담보 없이도 가능 같은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 전단지를 들고
다시 한번 카페를 바라봤어요. 설마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럼 왜 남자가 윤정이 손을 잡았겠어? 순애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박 아주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볼 일 있어서 다녀왔어. 우리 민준이 잘 놀았지? 네. 박 할머니가 사탕도 주셨어요. 순애는 박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애 씨, 혹시 며느리분 요즘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도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순애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젊은 분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시잖아요. 혹시 그런 걱정 때문은 아닐까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순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인 문제라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어 윤정이 돌아왔습니다. 약속했던 5시보다 조금 늦은 6시경이었어요. 윤정의 얼굴은 오후에 봤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었나요? 응, 잘 있었어. 친구 만나고 왔어? 순애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네. 오랜만에 봐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윤정의 대답이 평소보다 힘없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윤정은 남편을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가면서도 한숨 하나 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남자가 있다면 이렇게 남편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는 걸까요? 그날 밤 순애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서류와 봉투의 교환, 그리고 바람에 날린 대출 전단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며느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을 보며 우리 가족도 저렇게 흩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을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순애는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수는 줄어들었고 윤정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윤정 역시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월요일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술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순애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매일 이렇게 들어와서. 윤정이 급하게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부축했어요. 여보, 일어나요. 씻고 누워야죠. 아, 냅둬. 그냥 여기서 잘래. 민수가 윤정의 손을 뿌리치며 투덜거렸어요. 안 돼요. 민준이가 봐요. 일어나세요. 윤정이 끈질기게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아, 시끄러워. 왜 자꾸 잔소리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민준이 깰까봐. 민준이. 맨날 민준이 얘기만 해. 나는 뭐가 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애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그만해. 순애가 나서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윤정이를 이상하게 쳐다보시잖아요. 민수가 술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윤정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윤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쳐다봐요?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윤정인데. 그 순간 안방에서 민준이가 나왔어요. 5살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왜 큰 소리 내요? 무서워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아들을 보자 갑자기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민수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빠,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가 간 방향을 바라봤어요.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이상하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어서 들어가서 씻어. 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민준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많이 피곤해서 그래. 문 열어줄래?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혼자 남아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봤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윤정이다라는 말이 특히 그랬어요. 화요일 오전 순애는 윤정과 단둘이 있게 됐어요. 민수는 일찍 나갔고 민준이는 유치원에 갔거든요. 윤정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님. 윤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제 일, 미안해. 민수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요. 윤정이 남편을 감싸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윤정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순애는 답답했어요. 이럴 때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윤정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혹시 돈 문제라도 있는 거야?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리고 자꾸 나가는 일도 많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윤정이 급하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피해버렸어요. 순애는 그런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돈 문제라는 말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순애는 우연히 윤정의 가방을 보게 됐어요. 윤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현금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왜 가지고 다니지? 순애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윤정이 돌아올까봐 그만뒀어요. 저녁 시간 민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취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수가 순애에게 사과했어요. 그래, 알겠어. 근데 민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매일 술만 마셔?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답답해서요. 뭐가 답답한데?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미안하고.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민수야, 혹시 윤정이가 돈을 벌어오는 거 알고 있어? 파트타임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요즘 윤정이가 자주 나가던데. 민수가 순애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설마 윤정이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제가 일도 못 구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너는 윤정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민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윤정이가 자세히 말 안 해서. 순애는 아들도 며느리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가방 속의 현금,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수요일 오후 순애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정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윤정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또 나가? 어디 가는데?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윤정이 나간 후 순애는 또다시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순애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윤정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약 30분 후 윤정이 나왔는데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애는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윤정이 건물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순애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남자와 헤어지자고 해서 우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들켰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우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순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특히 민준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놀자. 윤정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엄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엄마, 왜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그래. 윤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애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이 가족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한달여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보니 순애의 마음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여 고민 끝에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가족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목요일 오전 순애는 윤정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고 민준이는 유치원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순애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봐.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카페에서 남자랑 만나는 것도 돈 주고 받는 것도.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윤정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야? 설마 너 정말로 그런 관계인 거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윤정이 급하게 손을 저으며 부인했어요. 그럼 뭔데? 왜 그렇게 숨기고 다녀? 가족한테도 말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윤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순애가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매일 술만 마시고 민준이는 무서워하고 이 모든 게 너 때문인 것 같아. 그 말에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제가 이 집을 위해서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윤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곧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왔는 것 같았는데 윤정이 급하게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윤정이 다급하게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애는 호기심이 생겨서 몰래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 같았어요. 윤정 씨, 약속 시간 지났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정이 복잡하다고 해서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번 달분은 준비했나요? 순애는 그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달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정이 안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가져갔어요. 순애는 윤정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봉투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윤정이 말하려 했지만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계속 지켜야죠. 하지만은 없어요. 그리고 윤정 씨,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 일 얘기했나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일은 비밀로 하는 게 서로한테 좋으니까. 남자가 봉투를 받고 가려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에 현관문 옆에 붙어 있던 여러 종이들이 날려버렸습니다. 순애는 그 종이들 중 하나가 빨간색인 것을 봤어요. 마치 경고장이나 고지서 같아 보였는데
바람에 날려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자가 간 후 윤정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애는 못 본 척하며 빨래를 계속 널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분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왜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거지? 저녁 시간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일자리 면접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다른 데도 있을 거야. 순애가 위로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윤정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곳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모두 조용했어요. 각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식사 후 순애는 윤정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윤정아, 오늘 누가 왔었지? 윤정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냥 친구였어요. 친구가 이번 달분 얘기를 해? 그리고 왜 비밀로 하라고 하는데?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혹시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었지.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윤정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 집 식구인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순애는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 진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들은 대화와 봤던 장면들을 종합해보니 분명히 돈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금요일 아침 순애는 현관 앞을 청소하다가 어제 바람에 날린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 종이를 자세히 보니 최종 경고, 압류 예정 같은 무서운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 집이 압류될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찾아봤지만 나머지 종이들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압류라는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에 윤정이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을 때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정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압류 경고장이 왜 날아다니는데? 윤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뭐야? 이 집이 위험한 상황인 거야? 윤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도대체 뭔데 그래? 하지만 윤정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곧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또 술을 마시고 올까봐 걱정되어서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확신이 생긴 순애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충분한 확신이 생긴 후 며칠이 지난 일요일 새벽 순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민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뒤지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수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절망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윤정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 시간에 뭘 찾고 있는 거지? 순애는 궁금했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수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순애는 다시 일어났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에 민수 방을 다시 보니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잠든 것 같았어요. 순애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민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민수가 뒤지고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금액을 보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언제 빌렸지? 순애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날짜가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대출 목적은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투자 실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민수가 친구와 함께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었어요. 순애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세 번째 서류는 보증 서류였어요. 민수가 친구의 빚을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민수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 서류였어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 순애는 어지러웠어요.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며느리의 필적으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200만 원 더 필요. 박철호 씨 연락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나기로. 반지 전당포 맡길지 고민 중. 순애는 그 메모를 보고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며느리가 만나던 남자는 채권자였고 돈을 주고받던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럼 윤정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순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메모를 더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노력했던 흔적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느리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정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해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순애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발견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윤정이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지? 순애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아침이 되자 순애는 윤정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그동안 의심의 눈으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위어진 얼굴, 그리고 항상 뭔가 걱정하는 듯한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윤정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님. 윤정이 평소처럼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순애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며느리의 사정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요즘 많이 힘들지?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얼굴이 다 말하고 있는데. 윤정은 거울을 보더니 애써 웃으려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순애는 며느리가 끝까지 혼자서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혹시 우리 가족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순애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돈 문제라도 있는 거야? 윤정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순애는 답답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며느리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또다시 면접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아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보다는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면접 잘 보고 와. 순애가 말했지만 민수는 힘없는 웃음만 지었어요. 민수가 나간 후 순애는 윤정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민준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순애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윤정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정말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 민수가 빚이 있다는 것도, 너가 그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젯밤에 우연히 서류를 봤어. 윤정아, 왜 이런 큰일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어?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오해했잖아. 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해요? 순애는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을 고백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보고 돈 주고 받는 것도 봤는데 그런 줄 알았거든. 윤정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응, 정말 미안해.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윤정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순애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그날 오후부터 순애와 윤정은 진짜 가족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 집안의 진짜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와 윤정이 진실을 나누고 난 후 윤정은 처음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사실 이 모든 일은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순애는 윤정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해봐.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라고 위로했습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친구 김 사장과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희망찬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매일 즐거워했거든요. 그런데 윤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순애는 기다려주며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김 사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카페 운영 자금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순애는 숨을 잃었어요. 그럼 민수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네. 그뿐만 아니라 김 사장이 남편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더 빌렸어요. 그땐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알게 됐어요. 윤정은 그때를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만 마셔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예요. 순애는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게 된 거구나. 네.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었죠. 윤정은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페 창업 자금으로 빌린 돈, 김 사장이 민수 이름으로 빌린 돈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보증까지 모든 것을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파트타임 수입으로 조금씩 갚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자도 제대로 못 갚을 정도였어요. 그럼 그때 나한테나 민수한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워낙 자책하고 있었고 어머님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가족들에게 그런 실패를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박철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네.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이 너무 나빠져서 안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박철호 씨를 소개해 줬어요. 윤정은 박철호와의 첫 만남을 설명했어요. 그는 정식 대부업체는 아니었지만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씨도 처음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상황을 이해해주고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게 해줬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무서워해? 윤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철호 씨 상황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우리한테 빌려준 거였거든요. 순애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구가 점점 심해진 거구나. 네. 처음에는 매달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목돈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박도 하고. 윤정은 박철호가 점점 더 압박을 가해왔던 과정을 설명했어요. 전화로 위협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압박하는 일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힌 거야?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박철호 씨가 집을 담보로 하면 이자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도 늘려준다고 했거든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정을 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네.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고 채권자들은 계속 독촉하고 윤정은 그때의 심정을 털어놨어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도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순애는 며느리가 결혼 반지까지 맡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윤정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다만 민준이한테까지 영향이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윤정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털어놨어요. 집이 압류되면 민준이가 어떻게 될지, 아빠의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계속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던 거구나. 네.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서 가족들은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희생정신에 감동했어요. 동시에 자신이 그런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더욱 미안했습니다. 윤정아, 그동안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구나.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견뎠어?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애는 며느리를 꽉 안아줬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하지만 어머님, 빚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박철호 씨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괜찮아. 방법을 찾을 거야.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윤정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2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줘서.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정확히 얼마의 빚이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순애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제 가족들이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내일 민수가 돌아오면 모든 걸 털어놓자. 그리고 셋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그렇게 이 가족의 진짜 위기와 며느리의 숨겨진 희생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의 힘을 모을 때가 온 거였어요. 며칠 후 월요일 저녁 순애와 윤정은 드디어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올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날은 맑은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민수야,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순애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윤정도 민수 옆에 앉았어요. 며칠 전 순애와 이야기를 나눈 후로 윤정의 표정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한테 당한 일,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윤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어. 민수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윤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요. 저도 어머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수야, 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해결책을 찾아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는 거야. 윤정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 윤정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 저도 한계예요. 박철호 씨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박철호가 뭘 어떻게 했는데? 지난주에 집 앞까지 와서 협박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 목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 집을 넘겨받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워낙 힘들어하고 있어서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순애가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는 거야. 더 이상 서로 숨기지 말고.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 박철호에게 빌린 돈, 다른 채권자들, 그리고 집 담보까지. 전체 빚이 이렇게 많았어요? 민수가 계산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응. 윤정이가 그동안 이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 순애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윤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윤정이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잠결에 어른들의 목소리를 듣고 깬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자요? 무슨 얘기예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새 어른은 잠시 당황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준아,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자러 가자. 윤정이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챘어요. 엄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이상해요. 5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어른들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민수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실수를 해서 우리 집이 좀 힘들어졌어. 하지만 이제 할머니, 엄마랑 함께 해결할 거야. 아빠가 무슨 실수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집이 어려워진 거야. 민준이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돈을 다시 벌면 되잖아요? 응, 맞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야. 민준이가 아빠를 안아줬어요. 아빠, 민준이가 도와줄게요. 용돈 드릴게요. 그 순간 어른들의 눈에 모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민수가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엄마가 울어요.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응,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게. 민준이를 다시 재운 후 새 어른은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박철호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떨까? 순애가 제안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법 대부업이 아니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철호도 자기 나름대로는
손해를 본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죠.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박철호 씨가 들어줄까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민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나설게요. 더 이상 윤정이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도 함께 갈게. 어머니까지는. 아니야. 내가 함께 가서 정중하게 부탁해보자. 윤정이 감격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밤늦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박철호와의 협상, 다른 채권자들과의 조율, 그리고 민수의 재취업 계획까지. 내일 박철호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봐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윤정이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 셋이 함께니까.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이 집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잠들었고 윤정은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순애 역시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짜 가족의 힘을 모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순애와 민수는 윤정과 함께 박철호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세 사람은 박철호가 지정한 동네 카페로 향했어요. 순애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괴롭혔던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박철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나타나자 박철호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박철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 시어머니 김순애입니다. 순애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철호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민수입니다. 윤정이 남편이고요. 민수도 인사를 건넸어요. 박철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윤정과만 거래해 왔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모두 나타났으니까요.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순애가 말했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철호는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철호 씨, 우리 집 사정을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 말씀이신지. 박철호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김 사장한테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건 아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아내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게 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철호가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 씨가 가족들한테 말했나 보네요.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가 입을 열었어요. 박철호 씨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건가요?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협박하지 말아주시고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협박이라니 그냥 정당한 채권 회수 노력이었는데요. 집 앞까지 와서 위협하는 것도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박철호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상황이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우신데요? 윤정이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빌려준 돈도 사실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에요. 그쪽에서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순애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철호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인 셈이었거든요. 그럼 박철호 씨도 빚에 쫓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처음에는 여유가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막다른 골목이에요. 박철호의 고백에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협박은 안 되죠. 순애가 말했어요. 우리 손주까지 무서워해요. 박철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순애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 안에는 민수의 재취업 계획, 윤정의 추가 수입 방안, 그리고 월별 상환 가능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박철호가 말했어요. 네,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하게 갚을 수 있어요.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고 있는 압박도 있어서 순애가 제안했어요. 박철호 씨 상황도 우리가 이해해 드릴게요. 혹시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경찰서요? 네. 사기 사건 신고도 하고 채권 관계도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철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지금처럼 계속 숨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윤정이 말했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박철호 씨도 피해자시잖아요. 박철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순애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부터는 서로 협력해봐요. 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박철호가 윤정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박철호 씨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윤정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네 사람은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에 대한 신고가 몇 건 더 들어와 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아마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김 사장에 대한 고발, 채권 관계 정리, 그리고 합리적인 상환 계획 수립 등이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모든 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경찰관이 조언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박철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저희도 고마워요.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어서. 순애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봐요. 민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박철호와 헤어진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함께 가주셔서. 윤정이 감격해 했어요. 당연한 거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순애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민수가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뛰어나와 안겼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민준아,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하러 다녀왔어. 순애가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괜찮아요? 응, 조금씩 좋아질 거야. 민수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도 파트타임을 더 늘려볼게요. 윤정이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힘내자.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순애가 가족들을 격려했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김순애네 집에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월의 따스한 오후, 순애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겨우내 삭막했던 마당에도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연한 잎사귀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뛰어왔어요. 손에는 하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그게 뭐야? 순애가 손주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오늘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펼쳐 보였어요. 순애는 그 그림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집 앞에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몇 달 전 바람에 찢어져 날아갔던 그림과는 달리 이번 그림에는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민준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려. 순애가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맞죠? 민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해. 순애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윤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얼굴에 생기가 많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또 그림 그려왔나 봐요? 윤정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응,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야. 순애가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윤정도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우와, 민준아. 정말 잘 그렸다. 엄마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민준이가 엄마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민준이가 있어서 더 행복하고. 윤정이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오후 5시경 민수가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2달 전부터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민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술 냄새 대신 성실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민수야, 고생했어. 오늘은 어땠어? 순애가 아들을 맞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민준이가 아빠에게 뛰어가며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 민수는 아들의 그림을 보고 잠시 감동에 빠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들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잘 그렸네. 아빠도 이렇게 멋있게 그려줘서 고마워. 민수가 아들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윤정은 새로 시작한 파트타임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민준이는 유치원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철호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윤정이 물었어요. 응,
어제 연락 왔는데 김 사장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 민수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분도 이제 좀 편해지겠어요. 순애가 말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박철호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환 계획을 차근차근 지켜나갔어요. 김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면서 일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윤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니까.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 순애는 마당으로 나가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가족이 흩어질까봐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윤정이 따라 나와서 순애 옆에 섰어요. 응, 바람이 좋아서. 순애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잖아요. 순애는 윤정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너를 오해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일찍 너한테 관심을 가졌다면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순애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견하고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윤정아, 이제부터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순애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님,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알겠지? 네, 어머님. 그때 민수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윤정아 여기 있었구나. 민수야, 너도 와. 순애가 아들을 불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서자 순애는 감회에 젖었어요. 이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윤정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애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순애를 주목했어요. 우리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니까.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자. 그리고 힘들 때는 함께 의논하자. 네, 어머니.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우리 집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순간 마당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뭐 하고 있어요? 민준아, 이리 와. 순애가 손주를 부르며 품에 안았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어. 민수가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마당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까. 순애가 가족들을 이끌며 말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순애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고 민수와 윤정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잠들었습니다. 순애는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의 늦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하구나. 순애는 그런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이 집에는 이제 진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앞으로도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여정이 되었네요. 윤정이의 숨겨진 희생과 순애 할머니의 깨달음,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지만 결국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